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32살 김민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한다. 어젯밤 술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온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 중에 발표를 망쳤던 지난 주일이 머릿속을 맴돈다. 상사의 차가운 시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다른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된다. 내년에 승진할 수 있을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스마트폰 화면 속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늘어간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놓쳤다는 것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음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과거에 매몰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45살 박정수는 20살 때 포기했던 음악의 꿈을 아직도 후회한다. 당시 부모님의 반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지만 지금도 그때 일이 원망스럽다. 매일 출근길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나였다면 저것보다 잘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그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답답하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가족여행을 가서도 예전 이야기만 계속한다. 현재의 행복한 순간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수의 딸 소영이도 아빠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란다. 아빠는 왜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한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서운하다. 이처럼 과거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가족과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작은 일상의 기쁨들 말이다. 두 번째,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28살 이지연은 매일 밤 불안에 떤다. 취업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규직이 아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린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한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인과의 데이트도 부담스럽다.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지출을 아낀다. 하지만 정작 지연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친구들과의 깊은 우정을 쌓을 기회, 연인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희생한다면 본말이 전도된다. 세 번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 맛있는 음식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다.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한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간다. 새들의 지저귐도 꽃들의 향기도 놓치고 만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다. 40대 중반의 최영호는 이런 삶을 10년 넘게 살아왔다. 과거의 실패들이 자꾸 떠올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기회들을 놓쳤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긴다. 남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갖는다. 또한 정보가 너무 많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들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 넘쳐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 시스템도 한몫한다. 어릴 때부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고 가르친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생 때를 포기하라고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시절을 포기하라고 한다. 이런 패턴이 평생 이어진다. 가정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녀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행복보다 미래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라난다. 다섯 번째, 현재를 놓치면서 잃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가장 큰 손실은 행복이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느끼는 만족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오는 기쁨.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짜 행복이다. 건강도 잃는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이 찾아온다.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망가진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상대방은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소중한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져 간다. 창의성과 영감도 잃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재 순간에 몰입할 때 나온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 기회들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는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자. 코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입으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자. 이렇게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온다. 오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맛있는 것, 만져지는 것에 집중해보자. 밥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하자.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을 현실 세계로 돌리자. 소셜미디어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바꾸자.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일상에서도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29살 김혜진은 3년 전부터 현재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과거의 시련 때문에 우울했던 시절을 겪고 나서 깨달았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혜진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의 날씨와 공기를 온몸으로 느낀다. 커피를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에만 집중한다.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에 몰입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과거의 실수를 걱정하거나 미래의 결과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대화할 때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긴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졌다. 퇴근 후에도 그날그날을 충실하게 산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한다. 책을 읽을 때는 그 내용에 완전히 몰입한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 순간의 대화와 웃음을 만끽한다. 이런 삶을 사는 혜진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 자체가 충만하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8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보자.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 집중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멀티태스킹보다 집중된 작업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일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든다.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한다. 창의성이 살아난다. 현재 순간에 몰입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 9번째, 현재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자. 습관의 힘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수십 년간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다.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전히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자. 사회적 압박감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과 비교당하는 스트레스가 현재를 방해한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된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자. 완벽주의 성향도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매 순간을 통제하려 한다. 이때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보가 부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마음을 어지럽힌다. 뉴스, 소셜미디어, 각종 알람들이 현재 순간을 방해한다. 정보 다이어트를 통해 정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자. 10번째, 일상생활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보자. 아침 기상 루틴을 바꿔보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자. 몇 분간 깊게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자.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보자. 식사할 때도 의식적으로 집중하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자. 씹는 느낌, 맛,
향기를 천천히 음미하자.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만족감도 커진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자.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자. 걸어서 이동한다면 발걸음의 리듬에 집중하거나 주변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업무 중에도 집중 연습을 하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자. 이메일을 확인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에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하자. 중간중간 잠깐씩 숨을 고르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자. 잠들기 전 시간도 소중히 활용하자. 하루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자. 내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1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35살 정미영은 10년 전 사업 실패의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당시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졌던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그때의 기억이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미영이 깨달은 것이 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과거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는 그것이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패나 상처도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때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자. 용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방도 용서하자.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것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 바꿔보자.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보자. 그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지금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 면을 생각해보자. 12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28살 박준호는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 매달 수입이 다르고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다. 하지만 준호가 배운 것이 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해하며 걱정만 하는 것과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건설적인 미래 계획 세우기부터 시작하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정하자. 그 목표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비상 계획도 세워보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두자. 이렇게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준비된 마음으로 현재를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다. 13번째,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혀보자. 몰입이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일에 빠져드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이 특별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선 몰입하기 좋은 활동들을 찾아보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자.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음악 듣기 등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점이다. 몰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자.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하자. 주변 정리정돈도 몰입에 도움이 된다.
점진적으로 몰입 시간을 늘려가자. 처음에는 10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빠져들도록 하자. 몰입 상태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기억해 두자. 일상의 평범한 활동에서도 몰입을 연습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와 거품의 촉감에 집중해 보자. 계단을 오를 때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해 보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몰입 능력을 기르자. 14번째, 디지털 시대에 현재에 집중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아보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은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현재에서 벗어나게 된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든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모든 기기를 끄고 지내보자. 처음에는 1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자. 이 시간 동안 독서, 산책, 명상 등을 하며 아날로그적 경험을 쌓자.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점검해 보자. 하루에 몇 번이나 폰을 확인하는지 세어보자. 무의식적으로 폰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지 관찰해 보자.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하고 알림도 최소화하자. 소셜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 맺기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에 현혹되지 말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자.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자. 기술을 현재에 집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명상 앱이나 호흡 가이드 앱을 사용해 보자. 자연 소리나 백색 소음을 들으며 집중력을 높여보자. 다만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자. 15번째, 관계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42살 김동수는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건성으로 듣는다. 마음은 온통 회사 일이나 미래 걱정으로 가득하다. 아내 소정은 이런 남편이 서운하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 남편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외롭다.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걱정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만들어진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자.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읽으려고 노력하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부모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이들은 금방 눈치챈다. 아이와 놀아줄 때는 진짜로 함께 놀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야기나 미래 계획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도 만끽하자. 함께 웃고 떠들며 현재를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자. 이런 순간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16번째, 일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관계를 알아보자. 직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몰입이 필수다.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거나 결과를 미리 걱정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 34살 이연주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 예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결과를 미리 걱정했다.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고객이 만족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준비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익힌 후 달라졌다. 자료를 조사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한다. 디자인을 할 때는 색상과 레이아웃에만 신경 쓴다. 발표 연습을 할 때는 목소리와 제스처에만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일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고객들의 반응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상사들도 현주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졌다. 팀워크에서도 현재 집중이 중요하다. 회의를 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자. 동료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자. 이렇게 하면 팀 전체의 성과가 향상된다. 17번째, 건강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개선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든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린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된다. 만성 피로와 두통 등의 증상들도 완화된다. 식사 습관도 개선된다. 현재에 집중해서 먹으면 포만감을 정확히 느낄 수 있다. 과식이나 폭식을 방지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즐거움도 커진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운동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도 쉬워진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18번째, 자연과 함께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갖자. 나무들의 푸르름,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도시 속에서도 작은 자연을 발견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보자. 봄에는 새싹이 돋는 모습을 지켜보자.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을 만끽하자.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자. 겨울에는 설경의 고요함을 느껴보자. 바다나 강가를 찾는 것도 좋다.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자. 파도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에 집중해보자.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해보자. 등산이나 트레킹을 통해 더 깊이 자연과 만나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자.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자.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19번째,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한 현재 집중법을 살펴보자. 예술 활동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쓸 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은 사라진다. 창작 과정 자체에 빠져들면서 순수한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보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색연필이나 수채화로 간단한 스케치를 해보자. 그리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된다. 음악도 좋은 방법이다.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면 노래를 불러도 된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여도 좋다.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자. 글쓰기도 현재 집중에 도움된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써보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글을 쓰는 동안에는 오직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에만 집중한다. 요리나 공예 활동도 좋다.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몰입해보자.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오감을 활용하자.
완성된 결과물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느껴보자. 춤이나 연극 같은 몸을 사용하는 예술도 효과적이다. 몸의 움직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자아의식을 잊고 순수한 표현에 몰입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이 일상에서도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20번째,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자. 5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 효과도 떨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현재 중심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는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한다. 한 명 한 명의 표정과 반응을 세심하게 살핀다. 아이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이 박 선생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다. 학습 분위기도 활발해지고 성적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선생님 자신이 교직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40대 중반의 김 사장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 걱정에 늘 불안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러다 보니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배운 후 카페 운영 방식을 바꿨다. 한 잔의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는데 집중한다. 손님과 대화할 때는 그 순간에만 몰입한다. 카페 공간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신경 쓴다. 손님들이 이런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도 퍼지기 시작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카페 운영의 즐거움도 커졌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실하게 느껴진다. 25살 정학생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컸다. 취업 걱정에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성적도 떨어지고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 후 연구 자세가 달라졌다. 실험할 때는 오직 그 과정에만 몰두한다. 논문을 읽을 때는 내용에 완전히 빠져든다. 미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좋은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하게 되었다. 지도교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동료들과의 협력도 원활해졌다. 무엇보다 연구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21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 때문에 현재를 희생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집중할 때 경제적 성과도 더 좋아진다. 일에 몰입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온다. 36살 최 대리는 증권회사에서 일한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했다. 수익이 날 때는 기뻐하다가도 손실이 나면 밤잠을 설쳤다. 감정적인 거래로 인해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중심의 마인드를 갖게 된 후 투자 방식이 바뀌었다.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오직 그 작업에만 집중한다. 과거의 손실을 후회하거나 미래 수익을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는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다. 감정적 거래가 줄어들면서 손실도 줄어들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투자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현재 집중은 중요하다. 미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없다. 현재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난다.
직장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승진 걱정보다는 지금 맡은 업무에 집중하자. 탁월한 성과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다. 현재의 충실함이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 22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창의성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살펴보자. 창의성은 현재 순간에서만 나타난다.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자유로운 상상력은 현재의 완전한 몰입에서 비롯된다. 29살 김 작가는 소설을 쓴다. 처음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글을 썼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몰입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등장인물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스토리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다.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순수하게 창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생생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나왔다. 독자들의 반응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기업에서도 현재 집중이 혁신을 만든다. 회의를 할 때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보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시도를 해보자. 현재 순간의 직관과 영감을 믿어보자. 예술가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기법이나 결과보다는 창작 과정 자체에 몰입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수하게 표현한다. 이런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명작이 된다. 23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과 영성의 관계를 알아보자.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교의 마음챙김, 기독교의 현재적 은총, 도교의 무의자연 모두 같은 맥락이다.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관찰하며 현재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일상에서도 효과를 본다. 감사하는 마음도 영성과 관련이 깊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준다. 자연과의 연결감도 중요하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다. 겸손함과 경외감이 마음을 정화시킨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영성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할 때 현재에 머물게 된다. 이기적인 걱정과 욕심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의 의미를 발견한다. 24번째, 나이대별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2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시기다. 취업, 결혼, 인생 방향 등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할 때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20대에게는 탐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현재의 경험들이 미래의 자산이 된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열정적인 실행에 집중하자. 30대는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다. 직장에서의 성과, 가정에서의 역할 등 신경 쓸 일이 많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기 쉽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30대에게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말자.
매일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자. 40대는 인생의 중반기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생각하는 시기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때야말로 현재의 충실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다. 40대에게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50대 이후는 지혜의 시기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 현재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나이다. 건강과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는 현재 순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다. 중년 이후에게는 나눔과 전수가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자.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완성도보다는 매일의 충실함에 집중하자. 25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해보자. 현대 사회는 구조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화, 소비 패턴까지 모든 것이 그렇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어릴 때부터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고 가르친다. 좋은 성적을 위해 놀이와 휴식을 포기하게 한다. 이런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진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다. 소비 문화도 문제다. 광고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며 소비를 부추긴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키운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비교하게 된다. 현재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가상의 이미지에 현혹되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압력에 맞서려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자. 26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자. 첫 단계는 인식하기다. 자신이 언제 현재에서 벗어나는지 관찰해보자.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리자.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두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기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현재로 돌아오자.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의식적인 호흡을 연습하자. 세 번째 단계는 오감 활용하기다.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자. 음식을 먹을 때는 맛과 향에 주의를 기울이자. 걸을 때는 발걸음의 리듬을 느껴보자. 네 번째 단계는 활동에 몰입하기다. 무엇을 하든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보자.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험을 늘려가자. 다섯 번째 단계는 일상을 의식적으로 살기다. 평범한 일상 활동들을 의뢰처럼 하지 말자. 설거지, 청소, 통근 등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의 기회로 활용하자.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자. 여섯 번째 단계는 관계에서 현재 중심적으로 행동하기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심으로 집중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자. 현재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느껴보자. 7번째 단계는 자연과 연결되기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갖자. 하늘, 나무, 꽃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자.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맞춰보자. 8번째 단계는 감사하기 연습하기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보자.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음미하자. 27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해보자.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를 의미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담긴 것이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달라진다. 행복은 미래에 얻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현재 느낄 수 있는 상태다. 큰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작은 순간의 만족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성공의 의미도 재정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공이다. 미래의 결과보다는 현재의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공이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다. 관계의 질도 변화한다.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재 순간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깊이 있는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진다. 죽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게 된다. 28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워보자.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이나 현재 집중 연습을 하자.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하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방해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자.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자. 학습과 성장을 계속하자.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들어보자. 명상이나 요가 등의 수업에 참여해보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자. 좌절을 예상하고 받아들이자. 완벽하게 현재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때로는 과거나 미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자책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자.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알리고 지지를 구하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자. 얼마나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평가해보자.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 방안을 세우자. 29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 개인이 현재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하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가정에서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이다. 부모가 현재에 집중하면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배운다.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진다. 집안 분위기가 평온하고 따뜻해진다.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에 집중하는 직원은 업무 효율성이 높다. 동료들과의 협력도 원활해진다.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더 큰 변화가 가능하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물질적 성취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커진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전수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0번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의 최종 메시지.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 인생은 과거의 연속도 미래의 준비도 아니다.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완벽한 과거는 없다. 완벽한 미래도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할 수 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삶은 완성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을 충실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활용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현재에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목표 달성에 있지 않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도 현재를 놓치면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인간관계의 깊이도 현재에서 만들어진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심 어린 만남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건강도 현재에서 관리된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질병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성과 영감도 현재에서 나온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평화로운 마음도 현재에 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을 현재를 사는 시간으로 바꿔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보자.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31번째, 현대인들이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들을 자세히 분석해보자.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예측하고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이런 특성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현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확증 편향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뇌의 특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런 편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완벽주의도 큰 문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구가 현재를 불안하게 만든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다. 완벽함보다는 충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비교하는 습성도 현재를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현재를 평가절하한다. 소셜미디어가 이런 비교 심리를 더욱 부추긴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 욕구도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2번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자. 40살 이 과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밤사이 온 메시지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한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출근 준비에만 신경 쓴다.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동시에 뉴스를 확인한다. 주변 풍경이나 날씨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을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다. 현재 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 중에도 다음 일정을 생각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동료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며 먹는다. 퇴근 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집에 와서도 바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유튜브를 본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잠들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활 패턴의 문제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느라 어떤 것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 삶이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33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별 훈련법을 제시해보자. 첫 단계는 인식 훈련이다.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설정해 두고 그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지 점검해 보자.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다면 현재로 돌아오자. 두 번째 단계는 호흡 집중 훈련이다. 하루에 5분씩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자. 세 번째 단계는 감각 집중 훈련이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식감에만 집중해 보자.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이나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자. 샤워할 때는 물의 온도와 압력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네 번째 단계는 활동 집중 훈련이다. 하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 말자.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에만 집중하자. 독서를 할 때는 책의 내용에만 몰입하자. 5번째 단계는 관찰 훈련이다.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자. 하늘의 구름, 나무의 모양, 사람들의 표정 등을 자세히 보자.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6번째 단계는 침묵 훈련이다. 하루에 일정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보자.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함을 경험해보자. 침묵 속에서 현재 순간의 충만함을 느껴보자. 34번째, 각종 상황별로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보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현재 집중법을 알아보자.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다른 승객들을 관찰하며 각자의 삶을 상상해보자. 창밖 풍경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바라보자.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하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자.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자.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의 방법도 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자. 아이와 놀아줄 때는 정말로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 보자.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현재를 공유하자. 운동할 때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음악을 듣지 말고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해 보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느낌을 의식해 보자. 운동 자체를 명상처럼 경험해 보자. 잠들기 전 시간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자. 깊고 편안한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자. 35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들을 정리해 보자. 건강상의 이익이 가장 눈에 띈다.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강화된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진다. 두통이나 근육 긴장 같은 증상들이 완화된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 창의적 사고력이 증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학습 효과도 크게 개선된다.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상대방과의 소통이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든다.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도 발전한다. 업무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실수가 줄어들고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진다. 직업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번아웃 위험이 줄어든다. 36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철학적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자. 시간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을 중시하게 된다. 찰나의 순간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다. 존재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의 상태에 주목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죽음에 대한 관점도 변화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유한함을 인정한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운다. 진정한 만남은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함을 안다. 성공과 행복의 정의도 재설정된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평화를 추구한다. 남들의 인정보다는 자신과의 화해를 중시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37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방해하는 내면의 저항들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저항이다. 익숙한 패턴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주의적 성향도 저항 요인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책하는 패턴을 반복한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이 크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도 방해가 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한다. 꾸준한 노력보다는 빠른 결과를 원한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저항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려고 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런 감정들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현재를 방해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된다. 38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자.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직장 문화의 개선도 중요하다. 업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명상실이나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잠시라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미디어의 역할도 크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보다는 건전한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방영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자연과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나 마음 챙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가치를 알리자. 작은 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실천해보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자. 39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위한 환경 조성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물리적 환경 조성이 기본이다. 집안을 정리정돈하여 마음도 깔끔해질 수 있도록 하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자.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고 식물을 키워보자. 디지털 환경도 정리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불필요한 앱들을 삭제하고 알림을 최소화하자.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자. 컴퓨터나 텔레비전 없는 공간을 집안에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인적 환경도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자. 가족들에게도 현재 집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실천해보자. 시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현재에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해두자. 바쁜 일정 사이사이에도 잠깐의 여백을 만들어보자.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보자. 문화적 환경도 바꿔보자. 책이나 음악, 영화 등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자.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보자. 전시회나 공연을 관람하며 예술적 경험을 통해 현재에 몰입해보자. 40번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삶에서 벗어나는 최종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제시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자.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잠시 누워서 깊게 숨을 쉬어보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맞이하는 감사함을 느껴보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현재에 집중해서 살겠다고 다짐해보자. 출근이나 등교길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 보자. 걸으면서 발걸음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해 보자. 주변의 건물들, 나무들, 사람들의 모습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자. 업무나 학업 중에도 현재 집중을 실천할 수 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자. 점심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동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자. 일에 몰입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실천할 수 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도 함께 벗어던진다고 생각해보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해보자. 저녁 식사는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의 맛에 집중하며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자. 잠들기 전의 시간도 소중히 활용하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보자. 내일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을 느껴보자. 깊고 느린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평화롭게 잠들자. 주말이나 휴일에는 더 깊이 있는 실천을 해보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자.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보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는 말자.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에 적용해가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현재로 돌아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변화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41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방해하는 현대기술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깊이 분석해보자.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현재 집중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깨어있는 시간 중 6분마다 한 번씩 현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37살 박 부장은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루 평균 5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업무 중에도 10분마다 한 번씩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폰을 만지고 있었다. 이런 패턴은 뇌의 구조를 바꾼다. 짧은 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익숙해지지만 깊이 있는 사고는 어려워진다. 집중력의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인내력도 떨어진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심각하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현재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심어준다. 좋아요나 댓글에 의존하여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보자. 우선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는 모든 기기를 꺼두고 아날로그적 활동을 하자. 처음에는 1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
침실에는 폰을 가져가지 않고 거실에 두고 자자. 알림 기능을 대부분 끄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자. 중독성 있는 앱들은 삭제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 42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과 창의성의 관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역사상 위대한 창조물들은 대부분 현재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나왔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의 집중력,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할 때의 몰입. 이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현대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다. 29살 김아가는 처음에는 작품의 상업적 성공만 생각했다. 어떤 그림이 팔릴지, 비평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했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 후 그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캔버스 앞에 서면 오직 붓과 물감,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에만 집중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창작하는 과정을 즐겼다. 그 결과 훨씬 생동감 있고 감동적인 작품들이 나왔다. 기업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현재에 몰입할 때 나온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시간을 제공하는 이유다. 현재에 집중할 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다.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유연성도 생긴다.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요리를 할 때 레시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감각에 의존해보자. 재료의 색깔, 향기, 질감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직관적으로 조리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 더 맛있고 독창적이다. 43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질병 치유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아보자. 의학계에서는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현재에 집중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자연 치유력이 향상된다. 45살 김 환자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항암 치료의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명상과 현재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마음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호흡에 집중하며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현재 순간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 물론 현재 집중만으로 암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치료 효과도 더 좋아졌다.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현재 집중이 큰 도움이 된다. 통증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진다. 현재 순간에서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통증과 고통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44번째, 연령대별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의미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10대에게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재 집중이 중요하다.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18살 이 학생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성적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포기했다.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 후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성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배우는 과정 자체에 집중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히 여기며 청춘의 순간들을 만끽했다. 결과적으로 성적도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20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 연애, 결혼 등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압도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상 속의 일들이다. 현재에 집중하여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30대는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시기다.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결혼과 육아의 부담이 현재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현재의 충실한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때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40대는 인생의 중반기로 성찰의 시기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한다. 중년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를 현재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현재의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성숙기다. 건강과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오히려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현재 순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45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보자. 개인이 현재에 집중하여 살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 갈등이 완화된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면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환경 보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경제 불평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물질적 성취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든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현재의 만족감이 커지면서 끝없는 소유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 문제 개선에도 기여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취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한다. 정치 문화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에 집중하는 시민들은 이념적 대립보다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 선입견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된다. 46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과 영성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보자. 세계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에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교의 마음챙김, 기독교의 현재적 은총, 이슬람의 타와꿀, 힌두교의 요가 모두 같은 맥락이다. 현재에 완전히 머물 때 신성한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영적 수행이다. 호흡이나 만트라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기도도 현재 집중의 한 형태다. 진심 어린 기도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서 이루어진다.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현재에서만 가능하다. 기도하는 순간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 자연과의 교감도 중요한 영적 경험이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겸손함과 경외감을 배울 수 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영성 수행의 핵심이다. 진정한 사랑은 현재 순간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게 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현재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죽음에 대한 성찰도 영성과 관련이 깊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인다.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이해하게 된다. 47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와 기법들을 정리해보자. 호흡 기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도구다. 475법을 활용해보자.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7을 세며 참았다가 8을 세며 내쉰다. 이 방법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오감 집중법도 유용하다. 5, 넷, 셋, 둘, 하나 기법을 사용해보자.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맛있는 것 1가지를 찾아보자. 이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바디 스캔 기법도 효과적이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몸의 각 부분을 차례대로 의식해보자. 긴장된 부분은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자.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현재에 정착한다. 마음 챙김 걷기도 좋은 방법이다.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에만 집중해보자.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몸의 균형, 주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자. 목적지보다는 걷는 과정 자체에 몰입하자. 감사일기 쓰기도 현재 집중에 도움된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자. 이런 습관이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준다. 48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장기적 효과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보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현재 집중의 효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노년까지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창의성과 지혜가 쌓여 더욱 의미 있는 후반생을 보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가족과 사회로 확산된다.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가정에서 나온 건전한 시민들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세대를 거치며 누적되는 긍정적 변화는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개인의 경제적 성과가 향상된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스트레스 관련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여 살면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개인들의 변화가 모여 지구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변화를 만든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물질적 성취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된다. 이런 문화적 변화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49번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지금까지 현재를 놓치고 살았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현재 놓치기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50대 중반의 박 사장은 평생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 사업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다.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진했다. 그러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까워 절망했다. 가족과 함께 했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깊게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족들과의 대화에 진심으로 집중한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 결과 남은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관계도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크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꾸는 것은 가능했다. 어떤 나이에 시작하든 늦지 않다. 80살에 현재 집중을 시작해도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려는 의지와 용기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자. 깊게 숨 한 번 쉬는 것, 주변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꾼다. 50번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는 삶의 최종 메시지와 실천 다짐.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활용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현재에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목표 달성에 있지 않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평화를 추구할 때 진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진정한 행복도 특별한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깊이도 현재에서 만들어진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진심 어린 만남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 건강도 현재에서 관리된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질병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현재 상태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자. 창의성과 영감도 현재에서 나온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된다. 평화로운 마음도 현재에 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순간에는 문제도 걱정도 없고 오직 평화만이 존재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 글을 읽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보자.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을 현재를 사는 시간으로 바꿔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깊게 숨을 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집중하자.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과 향을 온전히 느껴보자.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을 의식해보자. 잠들기 전에는 하루에 감사하며 마음을 정리하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꾼다.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이 순간이 바로 전부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